자, 그 다음에 참조 변수에 대해서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그래서 C++에서는 C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변수를 도입했고, 그게 참조 변수인데, 이 참조 변수라는 거하고 보통 다른 언어에서 말하는 reference type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다른 언어에서 말하는 reference type이라고 하는 거는 C++에서는 오히려 포인터 타입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변수가 값 타입이냐, 레퍼런스 타입이냐고 하는 거는 값 타입은 값 자체를 유지하는 거고, 레퍼런스 타입은 주소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C++에서 레퍼런스 타입이라고 불리는 이 레퍼런스 변수는 주소를 유지하는 변수가 아니라 기존 어떤 변수가 있는데 그 변수의 닉네임 또는 가명, 새로운 이름을 하나 더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 컵 개념을 불러드리면 원래 A라는 걸 이 컵에다 이름표를 붙였는데 C라는 거 하나 더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표가 이 컵은 두 개를 갖고 있는 거예요. A를 쓰나 C를 쓰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조 변수예요. C++에. 이 C++의 참조 변수가 갖고 있는 네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가 그 자체는 실존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건 뭐냐면은 레퍼런스 변수가 별도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포인터 변수는 포인터 변수 자체가 B의 주소를 우리가 취할 수가 있어요. 이 B는 B의 주소를 취할 수가 있는데 C의 주소를 취하면은 뭘 주냐면 A의 주소를 줘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뭐 존재할 것 같기도 한데 우리가 그거의 주소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고,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돼야 돼요.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가 안 되면 안 돼, 얘는. 그것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3이 이제 중요한 건데 참조한 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얘가 여기다가 이름표를 C를 붙였는데 아닌 것 같아. 얘를 C로 하고 싶어. 못해요. 그러니까 C가 A를 대신할 또 다른 이름으로 결정했으면 얘는 얘 수명 동안에는 계속 A를 대신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걸 못 바꿔. 그래서 참조한 걸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뭐 상관없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무슨 타입이에요. 네. 그리고 옆에다가 함수인데 이런 애가 있어요. 얘를 우리가 주소 전달 방식이라 그래요. 얘를 이제 참조 전달 방식이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는 주소니까 어떤 값이 전달될 수 있냐면은 null ptr이 전달될 수가 있어요. null ptr이 전달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에서 이 p를 다른 거를 가리키도록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요 차이가 있어요. 근데 얘는 이 레퍼런스 변수 p라고 하지 말고 r이라고 할까? 요 r은 여기에는 null ptr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항상 뭔가 유효한, 얘가 참조하는 뭔가가 와야 돼. 참조하지, 뭔가 안 올 수가 없어요. 안 올 수가 없고, 뭔가는 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엉뚱한, 아무것도 안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null ptr이 온다는 걸. 그러면, 이 1로만 놓고 봤을 때, 얘는 R이 다른 걸 참조하도록 못 바꾸는 거예요. 이거 안 돼요. 그러면, 우선 1만 놓고 보면은, 얘는 내가 프로그램을 얘를 짤 때는 뭘 해줘야 되냐면 항상 뭘 짜줘야 되냐면
P가 null PTR이 아닌지를 여기서 검사를 해줘야 돼요. 이 함수에서는 요거에 대한 검사 필수예요. 여기는 어때? 검사할 필요가 없어요. 유효하지 않은 걸 참조한 거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강건소 측면에 더 좋아? 얘가 더 좋죠. 얘는 내가 검사를 해야 돼. 엉뚱한 거가 null PTR이 올 수 있고 null PTR이 왔는데 내가 그것도 모르고 썼어. 그러면 프로그램 죽습니다. null PTR 갖고 뭔가 못하니까 죽어요. 근데 여기는 그럴 일이 없어요. 그런데 프로그램 할 때 이렇게 프로그램 할 때 얘는 P를 뭔가 바꾸고 싶은데 바꿀 수 있는데 여기는 못 바꿔요. R은 참조 변수는 자기가 참조한 거가 있고 그게 참조한 거를 나중에 원하면 바꿀 수가 없습니다. 고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측면은 약간 불편할 수가 있어요. 처음 쓰다 보면. 근데 얘 때문에 얘게 편하고 또 실제 쓸 때는 여기서는 그냥 R 갖고 쓰는데 여기서는 막 P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문법이 복잡해지는 거죠. 이렇게 문법이 복잡해지는데 얘는 기존 변수랑 똑같이 그냥 R 뭐 R점 뭐 이렇게 프로그램 하는 것도 간결하고 편해요. 그래서 요 특징이 참조한 걸 바꿀 수 없다라는 게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주소 전달, 참조 전달 되면은 주소 전달 안 쓰고 참조 전달 쓰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좋아.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제 이런 걸 도입했구나. 이해하기 쉬운데 그 다음에 이제 C++11 가면서 참조 변수가 두 가지로 세분화됩니다. L-value 참조, R-value 참조로 나눠져요. 그리고 L-value 참조는 이제 요거 하나 갖고 선언하고 R-value 참조는 두 개로 써요. 거기부터 머리 아픈 거지. 그걸 이해하려면 뭐가 L-value고 뭐가 R-value인지를 구분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어려운데 어쨌든 이제 R-value라는 게 C++11에서는 추가적으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선 R-value 개념은 조금 이따 설명하고 한번 왜 그러면 이 번잡 아저씨가 C++ 만들면서 참조 변수를 만들었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면 제 생각을 생각해 보면은 C++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하도록 C를 확장한 언어예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하다 보면은 객체를 많이 쓰겠죠. 객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아까 말했던 구조체 변수와 똑같은 거예요. 차이점은 예전에 구조체 변수에는 이렇게 데이터만 정의하는데 이제 객체지향 오면은 구조체 변수와 그 구조체 변수를 조작할 때 쓸 함수를 같이 정의해서 쓰는 거죠. 그걸 캡처하는데 어쨌든 구조체 변수도 무거운 거예요. 값이 하나가 아니라 그 안에 유지해야 될 데이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포인트 같이 정수 두 개만 유지할 수도 있지만 학생 데이터다 그러면 학생 이름, 학생 나이, 학번 뭐 여러 데이터를 하나의 변수가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데이터를 막 왔다 갔다 주고받아야 되는데 객체들 주고받아서 프로그램 해야 되는데 너무 무거운 거죠. 그래서 이 무거운 거를 자주 전달할 텐데 이거를 자주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면은 어떤 문법을 C에서 써야 되냐면 이 문법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문법이 싫었던 거야, 그 사람도. 그 사람도 알겠지. C 프로그램 하는 사람들 중에 포인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포인터 대신에 좀 더 쉽게 쓸 수 있는 뭔가를 만들자 해가지고 만든 게 저는 참조 변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조 변수. 그래서 참조 변수는 포인터를 특히 이런 어떤 함수가 있는데 여기에 A라는 변수가 있어요. A라는 변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런 참조 변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A의 다른 이름으로 R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 할 이유가 있나요? 여기서 A가 필요하면 그냥 A 쓰면 되지. 또 R 이름 하나 더 만들 이유가 없죠. A 쓰는 게 불편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참조 변수는 이렇게 지역 변수로 참조 변수를 쓸 이유는 뒤에 조금 설명하겠지만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 참조 변수는 어디다 주로 쓰는 거예요? 함수 전달, 인자를 효과적으로 받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변수로 참조 변수를 만들어 쓰기 위해서 참조 변수라는 걸 만든 게 아니라 주소 전달 말고 또 다른 방법, 참조 전달이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도입한 게 참조 변수예요.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 참조 변수를 도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거 갖고 부족했던 거야. 이제 C++로 프로그램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이 부분이 있어요. 특히 효율적인 부분에서 효율성을 좀 개선하고 싶은데 현재 상태로는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모던 C++ 만들면서 제일 공을 들였던 부분이 두 가지 부분인데 그 부분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냐면 R밸류라는 개념이 R밸류 참조라는 개념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제 모던 C++가 되면서 L밸류 참조 말고 R밸류 참조라는 것도 추가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나오는 개념이 복사가 아니라 이동, 카피가 아니라 move라는 개념이 나와요. move. 그리고 또 하나 들어가는 게 이제 수건 사업 중에 하나가 perfect forwarding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완벽한 전달. 그 개념이 나오는데 이 두 가지 개념이 뭔가 C++에서 그동안 해결하고 싶었던 효율성에 문제가 있어서 해결하고 싶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게 필요해. 그래서 도입된 게 R밸류예요. R밸류 참조. R밸류는 옛날부터 있던 거고 이제 R밸류를 참조하는 그 R밸류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 이동 개념 그리고 perfect forwarding에 대한 개념은 13, 14 가서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우선은 이제는 C++에는 참조 변수가 두 종류가 있다. L밸류 참조, R밸류 참조. 두 종류가 있다. 거기까지만 이해하고 R밸류 참조는 약간 무시하고 요 13 가서 이해하고 L밸류 참조만 지금은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L밸류 참조는 이제 요걸 이용해서 선언하게 되겠고요. 주로 L밸류 참조는 뭘 위해서 만들어진 거냐면은 매개 변수를 정의할 때 쓰기 위해서 참조 주소 전달 대신에 참조 전달인 걸 활용하기 위해서 도입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 말고 그러면 진짜 지역 변수로는 참조 변수를 사용할 일이 없냐? 언제 쓸 수 있는 경우가 어디에 있냐? 그러면 요 예제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요렇게는 활용할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학생 객체가 들어왔어요. 학생 객체가. 근데 학생 객체의 이름을 주로 처리하는 메소드예요. 그러면 학생의 이름을 접근하려면 접근해야 될 이름이 student.name이에요. 근데 student.name을 매번 타이핑하기가 귀찮은 거지. 그래서 어떤 긴 이름이 있는데 어떤 데이터를 접근하려면 긴 이름이 있는데 그 긴 이름을 매번 프로그래밍 하기가 번거로울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 긴 이름을 짧은 이름으로 바꿔서 쓰는 거예요. 그때 쓰는 게 참조 변수예요. 그러면 이제는 student.name 갖고 여기서 프로그램 하는 게 아니라 뭐 갖고 프로그램 돼? name 갖고 프로그램 하면은 그 name을 조작하면은 뭐가 바뀌어? student.name도 바뀌는 거죠. 그래서 지역 변수로는 언제 쓰이냐면은 A인데 A가 쓰기 싫어서 R 쓴다. 저럴 이유는 없죠. 근데 내가 써야 되는 데이터가 되게 이름이 길어. 그러면 그 긴 이름을 짧은 이름으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요것도 나중에 보면 많이 보는 형태가 될 거예요.
고급 프로그램 가면은 2차원 배열을 갖고 막 조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2차원 배열을 내가 봤는데 2차원 배열의 모든 요소를 접근하는 게 아니라 딱 한 곳만 요번에는 여기서 쓰는 거예요. 요 RC 위치만. 그러면 우리가 이 안에서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냐면 메모 RC를 계속 프로그램을 쓰는 거예요. 근데 번거롭지. 메모 RC를 여러 번 또 쓰는 거니까 귀찮으니까 요 값을 R로 레퍼런스 해버리면은 여기서 이제 프로그램 할 때 R 갖고 프로그램 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 R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 메모 RC 위치에 있는 값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참조 변수는 주 목적은 요거지만 어떤 긴 이름을 간략하게 프로그램하고서 쓰고 싶을 때 또 종종 쓰입니다. 그게 요 예제이고요. 이런 지역 변수 만들 때 오토를 활용할 수도 있는데 오토는 그 참조로 해석하는 경우가 없으니까 오토와 참조 변수를 결합했을 때에는 요걸 꼭 넣어주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SCD REF는 그냥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참조 변수는 실존하는 것이 아니고 참조한 걸 바꿀 수 없으며 널 피트의 개념이 없다. 이게 강건성을 향상하는데 더 도움이 됩니다. 요 아까 봤을 때. 그래서 그러니까 포인터보다 참조 사용하는 것이 참조는 유효하지 않은 걸 가리킬 수가 없고요. 널 피트의 개념이 없다는 거고요. 문법이 단순하고요. 근데 이 문법이 단순한 거는 장점이자 단점도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얘는 참조고 얘는 값이죠. 값 전달이에요. 얘는 전달할 때 비용이 많이 들겠죠. 복사 비용이. 근데 여기서 프로그램 할 때는 얘나 요거 몸체만 보면은 차이가 없어요. 몸체만 보면은 얘가 값 전달해서 쓰는 건지 참조 전달해 쓰는 건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뭘 봐야 알 수 있냐면 요걸 봐야 돼요. 근데 포인터는 어때요? 포인터를 T 포인터 P가 되면은 항상 뭔가 붙겠죠. 그래서 얘는 코드만 봐도 이걸 안 봐도 이것만 봐도 지금 이 P는 포인터 변수구나 라는 걸 그냥 쓰는 것만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 선언된 것을 보지 않으면 이 선언된 게 값 변수인지 참조 변수인지 잘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그게 오히려 이제 단점이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장점이자 단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역 변수를 참조로 반환하는 거는 주소를 반환하는 것이 안 되듯이 참조로 반환하는 것도 논리 오류입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객체 지향에 가면 객체 멤버 변수들의 게터들을 만들 때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참조로 반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계속 존재하는 애는 값이 아니라 참조로 반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지역 변수는 참조로 반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쓰시면 돼요. 이게 비교인 거고요. 이렇게 그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를 안 해주면은 안 돼요. 참조 변수는. 널 PTR 개념이 없는 것이고, 실존하지 않는 것이고, 주소를 취하면은, RF의 주소를 취하면은 A를 주는 게 아니라 B를 주는, A의 주소를 주겠죠.
그 다음에 이제 R 밸류 참조를 자세한 건 14장에서 설명할 텐데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 이제 요게 있고 요게 있어요. 요게 있고 요게 L 밸류 참조고 이게 R 밸류 참조예요. 기본적으로 변수는 L 밸류예요, R 밸류예요. 어떤 변수가 있어. 그럼 걔가 L 밸류일까, R 밸류일까? L 밸류예요. 주소를 갖고 있는 애는 L 밸류예요. L 밸류. 그러니까 주소를 취할 수 있으면. 그냥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런 함수가 있어요. student s 이렇게 했어요. 이거는 값 전달이죠. 값 전달이니까 이렇게 전달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전달할 수도 있어요. 얘는 요 s는 L 밸류예요. L 밸류고 얘는 값을 생성했는데 어떤 변수에도 대입을 안 했죠. 대입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얘는 임시 객체가 돼요. 임시적으로 만들어진 거지 얘가 어디에 이렇게 소속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러면 얘는 R 밸류가 돼요.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쓰게 되면 학생 객체는 그 클래스 뭐 구조체 변수라고 치면 무거워요. 효율적이지 못한 거지.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얘 대신에 이제 뭐를 쓰냐면 이렇게 참조를 받는 거예요. 참조를 받는데 이 참조는 컨스트가 앞에 안 붙었어요. 컨스트가 안 붙으면은 R 밸류를 참조할 수가 없습니다. R 밸류를.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못하고 얘까지 받으려면 못하고 to const student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거 갖고 다 해결이 되면 얘만 쓰면 돼요. 근데 얘 갖고는 이 안에서 s를 수정할 수가 없어요. 컨스트니까 수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이제 필요한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드냐면은 요걸 만들어요. 얘랑 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다중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L 밸류, 컨스트 L 밸류 하나 정의하고 R 밸류를 하나 정의하는 거예요. R 밸류 참조로 두 가지를 정의해요. 두 가지를 정의하고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요 S는 L 밸류잖아요. 그럼 요로 전달이 돼요. 얘는 R 밸류죠. 그럼 요로도 되고 요로도 되는데 컨스트니까 R 밸류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요로도 되고 요로도 되는데 둘 다 되면 R 밸류면 더 정확한 걸로 전달이 돼요. 얘가 R 밸류 참조니까 요로 가지 않고 요로 가요. 그래서 R 밸류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받고 또 R 밸류를
하고 싶어서 안에서 코딩해서 수정하고 싶을 때 필요해서 얘를 하나 더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2개. 그리고 이제 이 개념에서 나중에 인플레이스라는 개념까지 하나 더 나오죠. 어이, 복잡해. 근데 얘는 조금 여기까지 설명하면은 좀 힘드니까 요 인플레이스 개념은 제가 이해 질문에 한번 답변을 달아놨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 13장까지 기다리기 어려우시면 근데 요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무거운 걸 값 전달로 하기 싫은 거야. 그래서 참조 전달로 하면 됐는데 이 참조 전달로 해서는 모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모든 문제를 해결 안 되는 거를 이제 해결하고자 도입한 게 뭐다? 알밸류 참조다라는 거고 이 알밸류 참조를 도입하면서 뭐가 그렇게 그러면 해결이 됐냐? 그거 자세한 거를 좀 이해하려면은 이제 무브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데 요거는 설명드리기 좀 너무 복잡해서 그거는 13장 가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숙제로 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숙제로 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힌트를 하나 드리면 우리가 입력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하는데 입력 데이터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입력 데이터는 손은 안 대고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게 보통 있는데 입력 데이터를 수정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어요. 입력 데이터를 어떻게 수정하면 될까요? 얘는? 입력 데이터를 내가 조금 바꾸는 거예요. 입력 데이터를 그대로 쓰지 않고 내가 알고리즘을 적용하려고 봤더니 현재 상태로는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입력 데이터를 내가 바꾸는 거예요. 입력 데이터를 조금만 손보면 더 효율적으로 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뭘까 그게?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는 나중에 피드백 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요 문제에서의 2가지 이거 말고 2개 문제죠. 하나는 슬라이딩 윈도우를 적용하는 문제고요. 하나는 요 문제인데 요 문제는 슬라이딩 윈도우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해결할 수도 있는데 왜 얘를 예시로 들었냐면은 우리가 입력 데이터를 내가 문제를 풀 때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한번 전처리, 한번 가공한 다음에 문제를 접근하면은 더 쉽게, 더 간결하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뭘 찾아내면 돼요? 공백을 찾아내면 되죠. 근데 공백이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답이 4다. 아니죠. 답이 5죠. 무조건 플러스 1하면 돼? 안 되죠. 근데 무조건 공백의 수를 카운트해가지고 답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입력 데이터를 약간만 손보면 돼요. 입력 데이터를 손보면 내가 공백만 세가지고 물론 공백만 세는 게 아니라 그 공백과 공백 앞에 뭐가 있냐 그거 기준을 써야 되는데 그것까지 설명드리기 그렇고 어쨌든 똑같은 조건문을 수정하지 않고 특별한 케이스가 어디예요? 가다가 공백만 나면 하나, 그 다음 공백만 나면 둘, 그 다음 공백만 셋, 그 다음 공백만 나면 넷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 공백을 못 만나네? 그러면 마지막에 대해서는 특별한 케이스로 만들 거 아니에요. 특별한 케이스로 안 만들게 하면 돼요. 힌트 됐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그거를 예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꺼야 돼.